네, 잊혀가는 옥천의 역사, 인물,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 지금은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 FM 청취자 여러분. 옛 이야기 지줄되든의 진행을 맡은 천수민입니다. 네, 지난 회차에서는 이제 전순표 옥천 향토전시관 관장님과 옥천 대표 역사 인물 중 한 분이신 백촌 김문기 선생님에 대해서 토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이번 회차에서는 옥천의 성씨 중에서 옥천 전씨를 주제로 이제 정 관장님의 설명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관장님 오랜만에 또 지난달에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또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불찰지가 주야 독경으로 밤에는 오히려 일하고요. 네. 밭에 가서 낮에는 네. 글 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 진짜 바쁘시네. 항상 이제 제가 주제를 딱딱 정하면은 관장님께서 그 자료들을 엄청 되게 많이 준비를 해오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보고 깜짝 놀래고 또 이렇게 귀중한 자료를 제가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시지로도 이제 저한테 이제 사진들을 매일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런 거 보고 되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 관장님의 이제 인사나 요즘 근황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오늘의 주제를 들어가 보기 전에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또 5월 9일에 동이면 금암리 목담영당에서 이제 조선 중기 문신 정팽령 전유 전식 선생의 학덕을 기리는 춘향제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90명의 옥천 전시 종친회가 참여를 해서 이제 초원관에는 박한범 옥천 군의회 군의장, 아원관에는 옥천 전시 중앙 종친회 전종득 회장님, 그리고 종원관에는 옥천 향교 박진아 종교님이 각각 재관을 맡으셔서 춘향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또 목담 영당은 1765년 지역 유림과 옥천 전씨 후손들이 세워서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헐렸으나 1936년 복원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초헌, 아헌, 종헌이라는 명칭을 처음 들어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저는 제사 절차 중 하나라는 거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모르는 부분이라서 이제 정 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처음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제향이라고도 해요. 네. 지내게 되면은 처음에 분향을 해요. 향을 피우고 네. 강신 대상에 대한 제사를 올리는 대상에 대한 분에 대해서 신호로 맞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제관들이 술잔을 이렇게 올리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올리는 분이 처음 초원관. 또 두 번째로 올리는 분이 다음 아자에 갖고 아헌관,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종원관, 삼원관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면은 주례나 가례에서는 필히 삼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산신한테 할 때는 한 번 초원관 한 사람만 이렇게 단잔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행할 때는 대통령이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왕이 바로 초원관이 됩니다. 그거는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만든 국조오례이라고 해갖고 법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뭐 혼례라든지 장례라든지 가례라든지 모든 그 제를 지내는 의식을 다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들이 이제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유교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원, 아헌, 종헌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세 번 처음 초원이고 그다음 아헌, 그다음 종헌. 그렇지.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이번에 목담 영양대에서 춘향제가 열린 거 함께 이제 초원, 아헌, 종헌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또 이제 이번 주제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네, 옥천 전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제 옥천의 성씨를 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나훈아의 고향무정 듣고 오시겠습니다.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던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기에 물이 마르고 기름 진 문전 없다 저에 묻혀 있네 새들도 집을 찾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는 해만 떠 있고 어부들 노랫소리 맞은지요 내일새 네, 나훈아의 고향무정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여기는 104.9MHz 옥천 FM. 지금은 옥천의 옛 이야기 지출되는 시간입니다. 네, 옥천의 성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관장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씨가 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한번 통시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한국은 주정학적으로 중국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죠. 네, 그렇죠. 삼국시대 처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들어질 때는 뭐 서기 2000년 이전이에요. 그러는데 그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왕실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 김씨들, 김가, 밀양박씨사 네. 박혁허세 등 해갖고 부여 서씨들 해갖고 쭉 하고 백제공신들 이렇게 보면은 거기 한씨도 있고 곽씨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백제 초기 2000년 한 2050년 전에 이렇게 성씨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려 한 중기쯤 되면은 특히 이제 법제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관리 등용을 중국에서 들어온 과거 제도를 네.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해갖고 그러다 보면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이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면 그래야 어느 성씨다, 어느 고래, 어느 성씨다 이렇게만 하면은 바로 누구 자손이구만 이렇게 돼갖고 귀족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성씨가 있어야지 이제 과거를 과거를 고를 볼 수 수가 있고 관리에 등용이 될 수 있는 걸 그거를 이제 법제화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초기에는 네. 보통 평민들도 다 가질 수가 있었고 천민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09년에 대한제국 시대에 네. 민족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노비나 천민 이런 분들도 다 성을 갖게 되었죠. 근데 서글픈 거는 네. 2차 대전 말기쯤인 1939년에 네네. 일본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그렇죠. 네네. 내선일치라고 그래갖고 일본하고 조선은 똑같다, 한국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던 적이 있는데 또 광복을 맞이해갖고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었고요. 예, 그래서 현재 2015년에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성씨는 네. 5,582개 정도가 되는데 네. 주류 성씨는 한 250에서 300개 정도. 250에서 300. 예, 예. 네. 그래도 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엄청 많죠. 네. 그리고 특히 요새 외국에서 이게 귀화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또 이렇게 오셔갖고 우리 회사도 이렇게 도와주고 일도 해주시고 네. 고추 농사도 이렇게 캄보디아, 베트남에서도 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우리 한국에서 살기가 좋으니까 귀화를 귀화를 하시고 결심하시는구나. 예, 이래서 성씨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네요. 제 생각보다 더 많은 성씨인 것 같아요. 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이렇게 출석부를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씨가. 그렇죠, 네, 그렇죠. 한 많아봤자 한 뭐 10개나 20개. 제가 이 옥천의 성씨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네. 2000년대 초반쯤에서 제가 썼는데 네네. 한 20년 됐겠죠.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옥천의 우리 한국의 성씨는 한 230개, 250개 이렇게밖에 안 20년 됐었어요. 전인데. 예. 아,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와 살게 됨으로 해서 어, 이것이 나라의 부강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좋은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성씨가 이제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이제 관장님의 설명을 들었고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조 때 지리지에 있는 수록된 옥천의 성씨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옥천의 성씨에 대한 언급은 조선 초기에 발행된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에 의하면 옥천군에는 육씨, 전씨, 황씨, 신씨 등 4개의 토박이성, 토성이라고 하죠. 토성이 있고 이제 타지에서 유입된 내성이 3개이고 천성이 1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 옥천군의 속현인 안읍현에 그리고 이산현 그리고 양산현 이제 각각 안내 안남면 지역이고 그리고 이산현은 이원면이고 양산현은 현재 영돈 학산과 양산면 그리고 용화면 일부를 뜻합니다. 이곳에 이제 모두 24개 등의 세종 때에 26개 성씨가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1914년 일제강점기에 통합된 현재 청산과 청선면 지역인 청산현은 충청도 10개 현으로 손꼽힐 만큼 큰 현이거든요. 이제 토박이성이 김씨, 박씨, 심씨, 장씨, 정씨 등 5개 성이 있었고 기타 성씨가 7개 있어서 모두 12개의 성씨가 존재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옥천군과 청산현을 합친 현재 옥천군 지역에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거하여 토박이성 9개와 기타 성씨가 31개 성
이제 모두 40개 성씨가 옥천에 살았다는 것을 세종실록 시리즈를 통해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여지도서에는 옥천의 성씨 수는 토성, 내성, 촌성은 성씨가 같고 성씨수도 변함이 없으나 이제 새롭게 증가한 성씨가 무려 19개에 이르고, 속현 안으편의 성씨는 토성에서 송씨가 빠지고 이제 망성인 강씨가 다시 토성이 되고 내성으로 심씨와 김씨, 한씨가 유입됐습니다. 속현 양산연에는 토성이 6성이었으나 명씨가 빠져나가서 장씨, 박씨, 백씨, 이씨, 심씨 5성이 됐고, 박씨, 방씨, 임씨 3성에서 곽씨, 전씨 2개 성이 토성으로 자리를 잡고, 촌성 전씨는 토성으로 속성 김씨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산연에는 토성 5개 성에서 심씨, 정씨 2성이 빠져나가고 막내성 이씨와 송씨가 없어지고 부곡성이 홍씨에서 정씨로 변화했고, 총성은 방씨, 한성에서 심씨, 이씨, 손씨, 송씨, 성씨, 홍씨가 추가되어서 7성으로 많아졌습니다. 속씨는 그래도 김씨고, 이제 은천원, 이제 청산 북부거든요. 청성면 마장리입니다. 이 역원이거든요. 성원은 안씨는 변함이 없고 속해 있던 송씨는 빠지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또 세종실록 시리즈에는 조선 초기인 1454년에 발간되고, 여지도서는 영조 3년인 1757년에 만들어져서 300여년간 긴 세월에 많은 성씨가 유입되고 특히 신진 성씨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지리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리지들에 의거해서 옥천 성씨를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설명을 읽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관장님께서 옥천 성씨에 대해서 한번 딱 정리를 해주시면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또 조선 후기에 발행된 여지도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는데 네. 특히 우리가 주의할 관심 있게 볼 점은 네. 옥천군의 토성 해갖고 옥천 육씨, 또 옥천 전씨, 네. 그리고 관성 황씨, 또 옥천 신씨, 신씨. 네. 예, 이러는데 옥천 육씨도 관성 육씨라고도 아, 그 전에는 네. 관성군이 조선 네. 초기라든지 중기까지는 또 관성 전씨, 육씨, 네. 관성 전씨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근대에 와갖고 다시 이제 옥천. 네. 왜냐하면은 조선 초기 태종 때 지명을 옥주에서 옥천으로 바꿨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옥천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거고. 네. 예, 근데 한간에서는 한 조선 중기까지도 이렇게 관성도 사용했다. 이제 병행돼서 좀 예. 사용됐군요. 지금도 일부는 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옥천육씨는 원래 육씨들이 그 중국의 절강성이라고 있어요. 상하이 양자강 밑에 상하이에 보면 그 호수가 많은 항주. 예. 항저우죠? 예, 네, 항저우. 네. 이쪽에 육신데 이 양반들이 사신으로 일본 가다가 배가 이제 남해안에서 표류돼 갖고 저쪽 이제 포항이 있는데 이쪽으로 상륙했어요. 삼국시대. 삼국시대. 예, 그래서 신라에 가만히 보니까 똑똑하잖아요. 학자들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 왕께서 부마로 삼았고 공주를 줘갖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육씨들이 예. 넘어온 거군요. 어찌 보면. 예, 그래서 옥천에 바로 안내면 인포리 걸포라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쪽에 이제 사당도 있고 이런데 아마 거기서 정착하지 않았는가. 예. 정착이 돼서 토성으로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예, 지금 현재 한 인구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옥천전 씨는 보면은 이제 고려 말에 왜 고려 때 명문 고족이죠. 그렇죠. 예, 그때 많은 인물을 배출했고 또 백제의 개국공신이에요. 10명 중에 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첫째, 둘째는 중국으로 갔고 백제가 망할 때 셋째의 후손들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관성황 씨는 세종 때
요 옥천의 관성왕씨 시조께서 우의정을 했어요. 우의정. 우의정. 되게 높은 관계. 예. 우리 옥천에서 삼정성 내에 들어가는 사람 몇 명 몇 없어요. 명 없을 겁니다. 예, 그러는데 조선 초기에 바로 세종대왕 때 이분이 바로 저기 우의정을. 네. 우의정을 송시열 선생도 우의정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좌의정 못했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해서 그분이 후손들이 옥천읍 남쪽에 있는 912 귀하 마을이 있어요. 귀하 맨 위쪽에 그곳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돌람산 남쪽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예. 그래갖고 상당히 그 돌람산에도 그 영의정, 우의정 네. 묘소가 이렇게 있고 아주 명거족인데 인구는 좀 적은 편이군요. 적은 편이죠. 그리고 옥천 신씨는 제가 이 세종실록 지지를 봐서 왔는데 제가 평생 69년을 살면서 옥천 신씨라는 분은 못 만나봤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뭐 짧긴 하지만 제가 발이 넓은데 보면 많은 사람도 접촉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지에는 이제 있긴 한데 권장님께서 만나시면서 뵌 적은 없는 그런 형씨군요. 그래 이제 또 속현 안으편에 이렇게 보면 토성이 있는데 원진송 시달려. 그 전에 이제 송제조합장님이 그쪽 안동분인데 거기 분들하고 또 초계주 씨분들, 초계주 씨분들 출판사님 또 현대건설 사장을 하셨던 주사장님도 거기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동락정을 지은 주몽tuk 선생.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일본 가갖고 우리 조선인 포로 1000명을 모시고 온 분입니다. 이분이. 주몽tuk 선생이. 그런 분이라든지. 창씨는 뭐 인동창씨 정도가 되겠죠. 맹씨도 있네요. 맹씨는 좀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양산에 보면은 명씨가 있는데 명씨도 아마 절강명씨 아닌가. 중국성인데 한반도로 유입해서 도착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장씨, 박씨, 백씨, 수원 백씨겠죠. 인천이씨. 인천이씨. 그 전에 우리 내무장관 했던 이동호 충북지사. 이 양반들이 인천이씨, 인주이씨라고 하죠. 인주이씨는 많이 들어봤어요. 인주이씨가 가락종씨에 뭐 김해허씨, 김해김씨하고 같이 세 분인데 임진왜란 때 의병장도 많이 배출했어요. 이충범, 이문범, 의병장. 이충범 많이 들었습니다. 양산에 아주 토성으로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고 있죠. 심씨도 있네요. 심씨.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원면에는 보면 방씨하고 그 풍천임씨가 있는데 원래는 지금 세산 동이면 세살리 여기가 풍천임씨 집성천이에요. 그런데 1929년까지는 그가 이남면이라고 그랬어요. 이남면 수석했어요. 동이면이 반찬 딱 잘라져 갖고 이 남면이 있었군요. 이 남면이라고 해서 세산리, 적할리, 평살리 여기는 저쪽에 구룡리하고 뭐 지탄리, 백지리 뭐 이런 데하고 합쳐갖고 이남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내면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재지 있는 역 있는 데나 구장터, 이월리 쭉 또 지정리까지는 이내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바로 이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알면 되고 특히 임시들 분 중에서는 나이가 뭐 연세가 좀 옛날에는 40만 넘으면 중늙은이라고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 그 당시는 생명이 짧아갖고. 그런데 거기 풍기군수를 뒤늦게 과거에 나이 많이 들어갔고 과거에 급제하셔갖고 풍기군수를 한 분이 있어요. 풍기람 그 경북 쪽 영주 있는데. 영주. 소수서원이 있는데. 그러는데 이분이 묘자리를 잘 써갖고 지금도 묘가 다
그대로 있는데 앞에는 동인농공단지, 아, 뒤쪽에는 바로 경부국도, 고속도로. 예, 경부국도, 아, 국도. 예, 이원 구름뒷고개 넘어가는데 네. 거기 고개인데 능선을 이렇게 잘라갖고 산 이렇게 고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군수하신 인풍기 날이라고 그 날가지를 묘가 있는 날가지를 예, 그래서 이거 가만히 보면 인물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풍천 임시도 꽤 이름이 있는 성씨로 제가 특히 알고 있죠. 동이면에서는 상당히 그 영향이 크고 인물들이 많이 나고 동이면에 보면은 뭐 평살리의 성주희 씨라든지 또 화명박 씨라든지 예, 우리 박혜곤 원장 같은 분이 화명박 씨. 그래서 훌륭한 성씨들이 많이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청산현 성씨도. 네. 청산현에 보면은 다른 거는 뭐 거기 뭐 김씨나 네. 박씨나 뭐 심씨나 정씨나 정씨, 청산 정씨, 청산 정씨가 있네요. 이런 분이 네. 있는데 네.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주성부곡이라고 있어요. 네, 주성부곡. 주성부곡은 어디냐? 네. 자기들 지역을 뛰어넘어서 저 바깥에 있는 걸 월경지라고 그래요. 월경.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청산은 청산 청성 지역을 청산현이라고 그랬는데 당시에 네, 그렇죠. 본의 제일 북부 지역. 음. 지금 거기에 주성면이라고 지금은 주성면이 아닌데 네. 그곳이 청산현 땅이에요. 근데 얼마나 거리가 되냐? 80리. 80리.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망성, 홍씨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있는데 네. 이제 홍씨가 거기 살다가 홍씨들이 살다가 딴 데로 이사 가는 거죠. 아, 그래서 망성. 그래서 이런 특이한 주성부고. 그러네요. 네. 특이하죠. 한때는 우리 옥천군의 군서면 상진이 같은 경우 네. 조선 말기 이때 보면 대한제국 조선 말기 이렇게 보면은 유성이 공주 목 소속이었어요. 아. 그랬는데 이 남쪽 산내의 일부까지도 옥천 군서면 제일 남쪽, 제일 서쪽에 상진이하고도 바로 공주하고 접경했었어요. 아, 접경을 했었군요. 예, 왜냐하면 월경지가 있어서 공주에서 좀 떨어져 갖고 네. 거기도 이렇게 월경지가 있어. 그렇군요. 그 정도로만 네. 하시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조선 후기의 여지도서에는 좀 더 많은 성씨들이 네. 생겨났죠.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초기만 하더라도 뭐 인구가 뭐 300~400만, 500만 이 정도 되고 네. 조선 중기에 가도 뭐 한 500만 그러다가 이제 영종조 시대에 그때 또 1600년대부터 한 1700년 한 100년 사이에 네. 대기근이 있어요. 소비각이. 그러다 보니까 소비각이 추우니까 곡식이 안 돼가고 가뭄 들고 그렇죠. 곡식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전쟁도 많이 나죠. 그렇죠. 당시에 약간 환란이라 해야 되나? 임진왜란. 많아서. 네. 또 뭐 정묘오란, 병자오란 한 60년 사이에 막 50년 사이에 전쟁이 3번 나지 기근 나지 하다 보니까 인구가 대폭 줄었다가 조선의 르네상스, 한국의 르네상스를 할 수 있는 영종조 시대에 또 상당히 화평하고 잘 정치를 잘하고 해서 인구가 많이 늘던 시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관장님의 세종실록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는 옥천군 성씨와 그리고 여지도서까지 이제 조선 전반적으로 이제 옥천의 성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옥천 전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나훈아의 비 내리는 고모령 듣고 오겠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
넘어오던 그날밤이 그리우구나. 네, 나훈아의 비 내리는 고모령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옥천의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시간, 옛 이야기 지줄대는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관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자료를 토대로 좀 전 씨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네, 한번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기 온전전 씨는요. 네. 백제가 건국할 때 고구려 땅에서 이렇게 한성 백제로 이렇게 내려왔죠. 네. 또 인천으로 내려오고 할 때 그 당시에 백제의 10대 개국공신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환성군 전섭옹입니다. 네. 그래갖고 이분께서 그 당시에 백제의 충신으로서 나라를 세우는 건국하고 또 계속적으로 백제의 한 600년 네. 세월 동안에 주요성씨로서 이렇게 토착화됐다가 사명제 중에 첫째와 둘째는 의자왕을 따라서 중국으로 가고 네. 셋째는 바로 이 한반도에 남아갔고 그 후손이 지금 바로 옥천전 씨. 옥천전 씨 등 18개 분파입니다. 원래 보면은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청선전 씨라고 그래서 강원도 정선 네. 정선 아리랑 있잖아요. 네, 정선 아리랑. 그거하고도 관련이 깊은데 네. 정선전 씨가 첫째고 그다음에 뭐 이제 천안. 천안전 씨, 그다음에 옥천전 씨 인구 분포나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따지고 있고요. 네. 바로 요 이웃 영동 황간에도 황간전 씨도 네. 있습니다. 황간전 씨도 있군요. 예, 또 뭐 부여전 씨도 있고 이러는데 옥천에 보면은 우리 온전전 씨, 우리 중앙정치인에 소속돼 있는 분들 보면은 저 종밀이 미산 마을이 있어요. 안남면. 네. 거기에는 용궁전 씨가 있고 또 청성면 화성리 같은 경우요. 네. 거기 석성리라고 있는데 석성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성산전 씨, 성주 참외 마이는 성주 성산전 씨가 이렇게 집성하고 있어서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옥천군 정신에 부회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찍이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좀 관심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도 다 만나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야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중국 상나라가 삼국시대 이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은주 뭐 네, 그렇죠. 상인신데 중국 상나라 요하강이 있는데 지금 랴오강이죠. 네, 네. 거기 있는 데서 전쟁이 났어요. 동거질환. 예, 동거질환이 있어갖고 거기에 왕몽이라는 사람이 거기 왕족이 한 분인데 왕몽이라는 사람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해안가에 살았는데 꿈속에 그런 게 나타났어요. 왕이라고 이렇게 하면 성을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 삿갓을 써라 해갖고 왕몽 이렇게 왕자에 이제 삿갓을 이렇게 써서 전자가 되는 거군요. 그렇게도 했고 되게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고려가 망했을 때 그 조선 시대에 이시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주시들이 왕권을 잡아갖고 인구가 뭐 지금 뭐 한 500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고려 왕실이라고 그러면 몇십만 명 됐을 건데 그 당시에 태종께서 보통 그쪽에 간부들이 개국공신들이 왕씨들 싹 죽이려고 그래갖고 배에 태워서 그래서 해안으로 가다 구멍 뚫고 갖고 이렇게 다 죽었다 수장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왕씨에다가 하나 이렇게 딱 하니까 막으니까 닷전자가 되고 왕에다 점 하나 찍으니까 옥시가 되고. 네. 그리고
왕에다가 삿갓을 딱 씌우니까 네. 전시가, 되고. 예. 또 뭐 금시가 임금왕자 두 개에다가 두 개에 이제 이재금자 쓰면, 딱 쓰면 네. 금시가 되고. 금시가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노동부 장관인가 뭐 하셨던 전철환 씨가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돈전자예요. 아. 돈전자. 그것도 또 거기서 유래가 돼요. 돈전자도 성씨가 있군요. 예. 아. 예. 그러는데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야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전자도 있고 밭전도 있고, 예, 예. 네, 색임자도 있고 납신. 생각해 보니까 다 예, 예. 네, 왕자의 그래서 왕씨가 아주 귀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왕건께서 달구벌이라고 해요. 달구벌. 대구를 달구벌이라고 하는데 네. 그쪽에서 큰 전투를 치렀는데 그 당시에 전의갑, 전의갑 이 형제가 있어갖고 바로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개국공신. 개국공신, 예. 충렬공이고 예. 또 충간공이고. 예, 네. 고려에. 그래서 이분들의 대구 탈성공원인가 어디 가면은요, 네. 이분들에 대한 비 같은 게 이런 게 아, 나 걸로 아직 알고 전에 있습니다. 있군요. 아, 예, 네. 뭐 그러고 우리 전시들이 보면은 고려의 특히 뭐 백제나 고려의 이렇게 중심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조선에 협력치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서 이래서 또 많은 또 피해를 입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온전전 씨도 또 고려 때도 많은 관료를 배출했었고, 예. 네, 그리고 무신들도 조선 시대에 많이 배출해가지고 충과 의로서 보국을 다 부분. 특히 보면은 우리 전봉준 녹조장군 네, 있죠. 녹조장군. 1894년 네. 뭐 한 130년 전에 이렇게 민중 횃불을 들고 네. 나라를 좀 개혁해보자. 왕 이시 왕조에 대해서는 안 건들고 네. 부패한 탄간 오리와 일본을 좀 저가자, 방어하자. 네. 이렇게 해갖고 깃발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나라만 안 했으면 미지들이 청나라만 안 끌어왔으면 개혁이 되고 나라가 제대로 됐을 건데 그분이 바로 완산전시입니다. 뭐 지금 와서 뭐 묘도 못 쓰게 하고 이러는 천도한 대통령도 완산전시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렇죠. 그 역사니까 역사니까. 예. 네. 이해를 하시고. 네. 예. 그래 이제 그 전에 보면은 뭐 한 40여만 명 됐었는데 네. 요즘에 와서는 뭐 한 55만 명 정도 그 정도로 하는데 옥천도 뭐 인구 소멸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죠. 애들을 안 낳아요. 낳기 우리 막내 아들도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아유 수십 군데를 해봐도 여자가 없어. 힘듭니다. 예. 약간 힘들어요. 네.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거 참 이제 우리 온전전시 18개 파도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를 이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도 한번 온전 전시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이제 옥천 전시 본관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옥천전시는요 원래 우리 전유 할아버지께서 관성군에 봉해지면서 고려 말에 그러면서 옥천전시 관성전시의 관성전시. 시조가 됐죠. 그 이후 조선 태종 때 옥주를 옥천으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옥천전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보면은 이분의 대수가 제가 26대거든요. 옥천전시. 네.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전유 할아버지는 4세예요. 5세인데 이제 대하고 세하거나 하나 차이예요. 네. 예, 그러니까 대가 하나가 적어요. 네. 예, 그러는데 우리가 제사 지낼 때 4대 봉사를 하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증조할아버지, 고조부.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니까 학자준자. 4대를 올라가니까 네. 학자준자. 이분께서 동정을 하셨는데 이분이 1세입니다. 중시조로 두는 거죠. 예. 그래서 관양
꾀일관자걸랑요. 그곳에서 계속 살았다. 옥천에서 계속 살았다. 그래서 관양 본관이 바로 옥천 관성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우리 환성군 도시적이고 네. 바로 정선전 씨의 반계에서 이렇게 옥천전 씨가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섭 환성군 전섭 할아버지의 한 50몇 대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은 원래 저희 묘소가 우리 학자준자 할아버지 묘소가 네. 좀 모호했었는데 네. 이 휴전선 부근 아. 바로 장당군 네. 개성 남쪽에 바로 있는데 그곳에서 이 전판서 묘소가 이렇게 발견됐어요. 아, 그쪽에서 됐군요. 예, 그래서 바로 거기서 묘비가 나와갖고 네. 그래서 확인이 돼서 우리 전유 할아버지에 대해서 더욱 알고 특히 충렬공 전이갑 네. 달구벌에서 이렇게 전투해서 왕건 고려 개국공신 고려를 건국하신 네. 왕을 많이 도왔던 그런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어디에 거주하느냐면요. 옥천을 볼 때 충북 남부 지역과 네. 충청남도 대전시 가깝죠. 대전시 가깝죠. 네. 동구 쪽에는 뭐 우리가 못자리고 또 서구 쪽에도 이렇게 진잠 가수원 이쪽에도 못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뭐 부여도 있고 뭐 예산 공주 쭉 해서 충남 쪽에 많이 충남 쪽에 있어요. 많네요. 예, 네. 그리고 무진장 무주진한 장수. 네. 예, 그러고 또 경북 북부 지역 옥천과의 바로 동쪽에 상주가 있죠. 상주 있으니까. 네. 상주 있고 문경, 영주도 또 영주, 있고. 네. 봉화, 봉화까지. 예, 네. 뭐 안동, 뭐 이렇게까지 이 경북 북부 지역에 이렇게 많이 현조들이 있습니다. 좀 털을 잡아주셨나 봐요. 예. 네. 그래서 보면은 경북 경제부지사도 나왔어요. 경제부지사.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비율은 뭐 우리가 인구는 뭐 한 5만 명, 그 정도. 5만 명 정도. 배출 인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우리 시조를 할 수 있는 우리 5세 관성군 전유 할아버지하고 네. 그리고 이어서 옥천군에서 조선 500년간 유일한 청백리 우리 조선에 519년 동안에 청백리가 300명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옥천군에서 유일한 유일하게. 분이 바로 이 전백령 송종 전백령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올려도 그렇죠. 네. 더 의의가 있고 이어 또 보면은 그 전식 선생 있잖아요. 충강공 네. 대사관도 하고 대사원도 하고 상당히 그 표수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임진왜란 때 서울이 딱 수복되니까요. 그때 하급 관료했었는데 그분이 왕궁을 가갖고 이렇게 정리하고 좀 사람들을 조금 시켜서 이렇게 경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벼슬이 높아져 갖고 있었는데 70 노구 뭐 80에 가까운데도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의병 3,000명 상주에서 짓고 네. 상주 의병 3,000명 짓고 남한산성으로 달려가서 애국을 한 거 아닙니까? 충성을 다하죠. 예. 그래서 더욱더 훌륭해서 이렇게 청백리 전백년 또 우리 의병을 이렇게 있고 국가를 위해서 이런 숭고한 정신을 가진 전직 선생이라든지 또 우리 옥천전시의 시조를 할 수 있는 전유 선생 이런 분들을 봄에 목담서원에서 모시고서 재앙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을 했던 네, 부분입니다. 네, 이제 파들도 세계파가 네, 삼형제로 분파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유 할아버지, 관성군 할아버지가 이제 삼형제를 뒀어요. 네. 그 첫째는 이제 광원이라고 그래서 전광원 이분 첫째 할아버지인데 학산
학산도 옥천이에요. 아, 불과 뭐 120년, 1906년까지 네. 옥천했어요. 490몇 년이. 얼마 안 됐네요. 예, 예. 그래갖고 그 학산 소재지에 한때는 우리 학산 면민의 25% 30%가 옥천전시였어요. 예. 양산면은 10%가 옥천전시. 예. 그 정도로 저희가 거기 본거지를 첫째 아랍이들 거기 있었으니까 그쵸. 많았고 또 보면은 이후에도 많은 인물을 배출했고 조선시대 때도 네. 인구는 2만 5천 명. 2만 5천 명 당시. 예, 그래서 조선시대 인물도 많이 배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현대 와서도 이 경상도 쪽에도 많이 저쪽 봉화까지 영주까지 많이 뻗쳤어요. 자손들이 무진장 쪽에도 있고 네. 예, 그러는데 보면은 서울시 부시장도 나오고 경북 아까 경제 부시장도 나오고 네. 경제 보시죠. 많은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렇고 현재 이제 매년 음력 9월 9일 날 그 학산 면소재지에서 제실이 있어요. 아, 그곳에서 재앙을 보십니다. 그냥 보시는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둘째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인데 관양파라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고향에서 옥천에 소재지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꾀일관자에서 관양파. 아, 깨일 관차 쓰는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조선 개국 초기에 우리는 고려 충신이다. 조선의 녹을 먹지 않겠다. 굽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전동 할아버지, 봉상대부 할아버지의 손자가 진사했었는데 네. 호장 노비, 옥천군 호장. 호장이면 뭐 군수도 아니에요. 군수 그렇죠? 밑에 있는 네. 거기에 노비로 이렇게 전락을 했었어요. 아, 그랬다가 다시 이제 얼마 후 양인으로 이렇게 복귀는 된 복귀가 것 되시는 같은데 거. 네. 벼슬길이 막혀갖고 조선 후기까지 한 300년간 탄압받아서 인구도요. 이제 해제하고 나서 뭐 2,000명 네.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는데 현대 와서는 그래도 독립운동한 천전 독립운동가 또 우리 양정조부께서는 뭐 개합하라고는 안 하지만은 네. 참봉을 하셨는데 구읍에 참봉이 5분 있었는데 그 양반이 국제보상운동에서 네. 돈도 3번째로 많이 냈고 발기인을 했고 네. 또 애국 개몽운동 1905년쯤에 애국 개몽운동할 때 옥천에 인평학교에 간사로 이렇게 역임도 하고 자기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손자인 전좌한 네. 그분이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지도하고 이렇게 했던 근대의 선각자입니다. 그리고 전좌한 독립운동가는 서대문형무에서 5년, 대전 감옥에서 1년,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려고 수류탄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좀 억울한 점이 많지요, 저희가. 그리고 그의 동생, 전우환이라고 그러는데 네. 형은 좌한, 동생은 우환, 우환. 좌우. 이래갖고 필명은 전형인데 네. 우리 정종 시인하고 후배예요, 바로. 아. 한 4, 5년 후배인데 네. 정종 시인하고 이육사 독립운동가. 네, 이육사. 자기 형이 독립운동했으니까 가까웠는가 봐요. 그러고 유치한 선생 네. 이런 분들과 같이 풍림지라는 순수 문해지를 했고 신문사도 이렇게 다녔어요. 아, 그 당시 중앙지에 동아일보 기자도 하고 조선일보 기자도 조금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일제의 적인데 그때 매일신문 거기도 좀 있다가 여운형 선생의 네네. 여운형 선생의 조선중앙일보 기자 조동호 선생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죠. 되게 언론 쪽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뭐 네. 현대 와서는 이제 충남 경찰청장 대전시 포함한 50년대 경찰청장이던 전장한 선생이라든지 또 전 가한 월남전에 참전하시고 경리단 단장까지 하셨던 전 가한 육군 대령 출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후에는 이제 우리 뭐 공학 박사라든지
제 동생이 카이스트 공학 박사 출신인데 네. 세라믹계의 한국에 뭐 몇 분 전에 들어간 아.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세라믹 쪽 그러세요. 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우리 아들도 뭐 레이더 연구원이고 며느리 또 이쪽에 우리 조카는 네. 서울대 전자공학 대학원 네. 나와갖고 SK 연구원이고. 다들 그래갖고 네. 뭐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또 전장원 선생의 딸은 성신여대 학자, 인문대 학자, 서울대 불문과 나오셔갖고 또 요새 중앙에 진보 농객이라는 네. 분이 있어요. 진보 농객으로 네. 활동하시는 그분이 네. 이름을 잠깐 잃어버렸는데 네. 그분도 또 우리 전우용 선생. 전우용 한계신문이라든지 서울학연구소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좌 교수도 있죠. 대학원. 전우용 선생도 우리 막내 네. 우리 소문 중 막내 소문 중에 인물입니다. 되게 옥천전 씨의 이 이외에도 인물이 되게 많습니다. 역사 인물도 많고요. 옥천에 네. 있어서 신기해요. 네, 과거 급제자도 많고요. 생원 씨도 특히 이제 옥천에서 셋째 분도 보내주고. 이제 판소공파의 분들이 네. 또 조선시대에 많은 벼슬을 해갖고 이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도 많은 인물을 냈고 또 현대에도 많은 인물을 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대까지 되게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라 할까요? 배출되고 있는 옥천 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조선 초기에 보면은 토박이성들이 일찍이 와 정착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옥천 육씨, 뭐 옥천 전씨, 전 씨. 관성 황씨 네. 서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고 토성끼리 좀 토성끼리 결혼을 결혼했고 했군요. 네. 금영김 씨, 네. 김문기 선생님이 조선 초기 사람 아니에요. 그쵸. 모두 일찍이 오셨지. 그리고 또 선산곽 씨, 이런 곽 분들이 씨도 있고. 또 토성급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서로 간에 이렇게 결혼도 하고 또 하동정 씨, 뭐 이런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측면에 족보를 연구해 보면요, 상당히 느끼는 점이 많고 저는 30대 중반의 족보에 우리 3대 옥천전시 패밀리 중에서 제가 가운데문 중에 족보를 제가 만들어서 3년 동안. 그리고 한 3년 전에도 또 족보를 30년 만에 또 하나 하셨군요. 제가 편찬위원장을 해서. 근데 돈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집안이 가지런하고. 그렇죠. 네. 이 대수리로 이렇게 보면은요, 집안이 가지런하면은요,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요즘에야 뭐 약간 이 기준이 모여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집안의 기틀이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기틀 크게 네, 크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도 크게 네. 탁탁탁탁 해갖고 크게 그려야지. 응? 세세한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큰 걸 못 봐요. 그렇죠. 그래서 큰 걸 봐야 나무를 큰 보고 인물이 되는 숲을 거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 큰 인물이 된다. 그 부분이 약간 요즘에는 약간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장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십니다. 이게 공부 많이 한다고 이게 출세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학원 많이 가는 것도 좋죠. 좋지만 어쨌든 스스로 스스로 하고 네. 스스로 하다 보면 큰 거 물줄기를 잘 잡아서 네. 목표점을 향해서 가면은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역사 인문들까지 옥천전시 역사 인문들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제가 이제 관장님께서 이제 망고 효자 전엽에 대해서 기고글을 작성하신 게 있는데 한번 오늘 읽어보려 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지 못할 것 같고 이제 옥천 향수 신문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제가 그 동영상 올리면은 그 밑에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 테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 옛 이야기 지줄되는 3회차는 옥천의 성씨 중에 또 옥천 전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관장님 오늘 방송 소감이나 또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네.
간단하게. 네. 네, 우선 옥천 라디오를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옥천 군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옥천전시는 옥천의 토박이 성으로 저는 저희 조상님들이 노력과 숨결이 곳곳에 배어 있는 옥천에 무한한 애양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옥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문화 발굴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이제 관장님을 보면은 그 말씀 중에 애양심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또 자료를 직접 찾으시고 또 제공해 주시고 직접 이제 라디오 진행하실 때 대본까지 직접 정리해 채우시는 관장님께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여기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천 PD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훈아의 찔레꽃을 끝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조가산가 그립습니다. 자주 고른 입에 물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